표정이 밝은 거야. 어쨌거나 이제 다 끝났다. 집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거니까. 거기 66번에 가면 거기 수요의 법칙이라고 있어. 그러고 76번에 가면 열등제라고 있어. 체킹해 놓고, 그러고, 앞으로 와서, 3페이지 가면, 11번의 공급법칙, 12번의 공급의 변화, 13번의 공급량의 변화. 그러고 그 밑에 14번의 교차 탄력성, 그 다음에 1번의 가격 탄력성, 그리고 뒤로 가서 17번의 균형 가격, 18번의 균형 거래량. 기회비용은 뭐 지금 뭐. 그리고 30번에 가면 대체제라고 있어. 걔는 별표. 그 다음에 42번에 가면 보완제라고 있어. 걔도 별표. 그리고 아까 얘기했나? 64번, 65번에 가면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의 변화라고 있어. 64번, 65번. 찾았어? 네. 얘도 별표해야 돼. 자. 얘네가 자, 경제론에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수요공급이론, 경기변동 이렇게 두 가지를 시험 목차로 제시한 거야. 이거 매번 단원 들어갈 때마다 적어주는데, 네. 근데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 보면 수요공급 이론이라고 돼 있잖아. 지난번에 얘기했었어. 우리는 왜 수요공급 이론을 배워야 될까? 왜? 내가 지난번에 그랬잖아. 주식시장의 주가, 자본시장의 이자율, 상품의 가격, 뭐에서 결정이 된다 그랬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럼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되는 거야.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 가격이 변하면 수요와 공급도 변해. 그치? 그래서 시장 상황을 파악하려고 그러면 수요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 그치? 그래서 수요 공급 이론 안에서는 지난번에 이렇게 해줬다고. 수요 공급의 기초, 수요와 공급의 변화, 수요와 공급의 균형,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이렇게 내가 4가지로 세분해 준 거야. 그러면 올해 시험에 얘 나오고 얘 나오고 얘 나오고 얘 나왔어.
다 나왔어. 그지?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수요부터 배우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에 주어진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최대 수량. 물론 이 안에 조금 더 내포되어 있는 게 있어. 자기가 바로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범위 내에서. 그리고 수요량이라고 있어. 이게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야. 왜? 구매할 수 있는 최대 수량. 그게 수요량이야. 그러니까 수요라는 것은 소비자가 주어진 가격 수준인데 여기서 이걸 왜 이렇게 해주냐면 원래는 얘는 모든 가격 수준이야. 얘는 특정한 가격이야. 그러니까 주어진 가격이라는 거는 그 안에 모든 가격도 있고 특정한 가격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 그래프 많이 봤지? 여기 뭐를 쓰겠어? 여기는 뭐를 쓸까? 자, 참고로 여기 있는 이 그래프는 2차원만 쓸 수 있어. 2차원만 쓸 수 있다는 건 두 개의 변수만 쓸 수 있어. 두 개의 변수.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 여기 이렇게 수요량이 있어. 이 수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가격도 되고 뭐 소득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이게. 근데 만약에 자 수요량을 두고 가격과 소득이 변해. 그렇잖아? 그럼 수요량이 바뀔 수 있어, 없어? 바뀔 수 있잖아. 근데 문제는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하면 얘도 변해. 그럼 변수가 몇 개야? 3개잖아. 3개를 다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약속을 정한 거야. 여기는 가격을 쓰기로. 여기는 양을 쓰기로 약속을 정한 거야. 그치?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할까? 나머지 애들은. 얘가 변할 때 나머지 애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주는 거야.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주는 거야. 조건이. 그래서 경제 논리상에서는 조건이 붙어. 조건이 붙어야 이론이 완전해지는 거야. 그게. 자, 그럴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사과라고 생각하면 사과 한 알의 가격이 만약에 3,000원이야. 아휴, 비싸. 하나만 살까? 가격이 2,000원이야. 그러면 2개를. 가격이 1,000원이 됐대. 그래? 그럼 3개를. 가격이 500원이 됐대. 야, 그러면 5개를. 그러면 이때 이 수요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품에 대한 구매 욕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특정한 상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사과면 사과, 부동산이면 부동산, 선박이면 선박, 이렇게 특정한 상품을 기준으로 시장에서 주어진 모든 가격 수준이지. 여기에 소비자가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계획, 그거를 수요라고 그래. 그래서 수요는 이렇게 하나의 선에
다 표시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런데 시장 가격이 1,000원이라고 하는 특정한 가격이 결정이 됐어. 그러면 이 가격에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은 몇 개야? 3개, 이게 수요량이야. 특정한 가격의 반응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수요량은 이 가격이 변함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는 거야. 그래서 수요하고 수요량이 있으면 수요가 더 포괄적이야. 그래서 이번 시험에 얘가 지문으로 나왔어. 여기 보면 뭐라고 해놨어? 최소 수량이라고 틀리게 해준 거야. 소비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최대 수량. 그러니까 소비자가 갖고 있는 그 욕구가 수량으로 표시한 거야. 그 가격 수준에 따라. 그래서 수요는 수요 곡선 전체로 표시할 수 있고 수요량은 수요 곡선상의 한 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그냥 이렇구나라는 정도로만 들어도 돼. 처음에 들었을 때 바로바로 내가 100% 이해될 것 같으면 선생님이 무슨 걱정이 있겠어. 그렇잖아. 맨날 얻고 다니지. 자, 그런데 요 수요의 성격이 있어. 일단 얘는 사전적 개념이야. 이것도 시험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슨 얘기냐. 얘는 소비자가 구매가 완료됐다면 틀리는 거야. 욕구이자 계획인 거야. 실제로 구매한 양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동계올림픽 개최한 거 아나? 평창올림픽? 이게 하계올림픽도 우리 세대에서는 더 이상 하계올림픽을 지금 전중가국에서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하겠다 그러는데 그건 나중에 돼봐야 하는 거고, 특히 동계올림픽은 개최하기가 아주 힘들까. 몇 번을 떨어졌다가 한신이가 유치한 건데, 그러면 역사적으로 기념할 만하잖아. 그래서 정부가 기념 주화를 발매하기로 했어. 그런 거 발매하잖아. 우표도 내고 주화도 내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발매를 한대. 그러면 나름대로의 구매하겠다는 욕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없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A는 나오면 나는 한 5세트 사야지. B는 나는 10세트 사야지. C는 나는 100세트 사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지. 그러더니 H는 나오면 내가 전부 사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없어? 근데 원래 정부가 계획한 거는 5,000세트를 한정판으로 발매할 계획을 갖고 있어. 그런데 그냥 발매하면은 소수가 다 가지고 갈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 1인당 2세트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러면 계획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 구매한 수량은 2세트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는 것과 수요량이 증가하는 건 틀린 거야. 이게. 그래서 무슨 개념이다? 사전적이야. 구매가 완료됐다면 틀리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수요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유효수요야. 그러니까 유효수요라는 거는 구매하겠다는 욕구만 있어서는 안 돼. 구매력, 이거를 다른 말로 지불 능력이라고도 얘기를 해. 이거를 옛날에는 가처분 소득, 지금은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얘기를 해. 이게 구매력을 수반하지 않는 수요는 수요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나와. 부동산 수요는 반드시 유효 수요일 필요는 없다. 틀리는 거야. 그래야지 지불 능력이 있어야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중학생애가 벤츠 매장에 가서 벤츠를 사겠다 그러면 거기 딜러가 팔까?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를 갖고 있어야 돼? 구매력을 갖고 있어야 돼.
지불 능력을.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이자하고 세금을 내고 남는 걸 갖고 우리가 쓸 수 있어. 그런데 대출이자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 구매력이 떨어지지. 그럼 부동산 거래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요즘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이 통합된 추세야. 요즘은. 그래서 옛날과 다르게 미국에 가서 부동산 관련 분야를 공부를 수학을 하면 걔네는 금융 위주로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금융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이 조금씩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근데 이제 난이도 조절도 그쪽에서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배워보면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유량이야. 자,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수요와 공급은 유량 개념. 유량이라는 건 수량의 흐름이야. 그런데 요 유량이라는 거는 일정한 기간이 명시되지만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 거야. 유량이라는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가 작년에 10톤이 공급이 됐고 올해 15톤이 공급이 됐어. 그럼 작년에 공급된 사과는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 없어졌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올해 들어온 공급된 사과도 대부분 소진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재화를 보면 비내구재라는 애가 있고 내구재가 있어. 비내구재는 한 번 사용하면 효용이 없어지는 애야.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취급하는 이 재화는 대부분 비내구재를 얘기를 해.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24년에 5천 채, 25년에 예를 들어서 4천 채. 그럼 작년에 공급된 주택이 어떻게 됐을까? 여전히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효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 애들이 내구재야. 그러면 일반 재화는 기간을 명시해서 그 수량의 크기를 파악하면 되는데 부동산 같은 내구재는 유량뿐만 아니라 저량이라는 것도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저량이라고 하는 애는 이게 명시가 돼야 돼.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천영 결혼하면 남편 용돈 있지? 한 500만 원 줘? 내가 이거 물어봤을 때 거의 주부들의 표정이 거의 열받는 표정이어서 그 인간이 뭐가 이쁘다고 500씩이나 지난 5년간 지급한 게 500이야. 이 정도는 줄 수 있어 없어? 1년에 100만 원씩. 한 달에 한 8만 원? 뭐 그 정도 수준이야? 이 정도는 충분히 주지. 그러니까 이거 봐. 기간이 명시됨에 따라 크기가 틀려지잖아. 그래서 얘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야. 기간이 명시됨에 따라 어느 기간에 어느 만큼 소비하고 어느 만큼 생산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개념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유량과 저량의 변수를 구별하라 라고 해서 올해 시험에 출제한 거야. 얘도 이 변수를 구별하는 게 한 5번 나왔어. 근데 올해 나왔기 때문에 또 당분간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근데 이것도 나중에 구별해 줄 수 있어 없어? 선생님 구별 다 해주지. 그거를. 우리 1년에 한 번씩 소득세 신고 들어가는 거 알지?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 있지? 소득. 지금까지 벌어들인 거야? 1년 동안 번 거야. 1년. 기간이잖아. 1년이라는. 그러니까 내가 벌어진 소득에서 1년간 뭐 해? 소비하잖아. 남았어. 이게 계속 쌓이면 뭐가 되겠어?
그러면 여기서의 소득과 소비는 유량 변수야. 기간이 명시가 되니까. 이건 누적돼서 쌓인 거잖아. 그럼 얘는 무슨 변수겠어? 절향 변수야. 그런데 벌어들인 소득에서 소비했더니 마이너스야. 이게 계속 쌓이면 뭐가 되겠어? 부채야. 그러니까 얘네는 무슨 변수? 절향 변수야.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전통 기본으로 알려주는 게 뭐냐면, 요즘 애들 중고등학생 폰 많이 하지. 핸드폰, 모바일 폰 많이 하잖아. 그러면 부모가 저녁에 집에서 가만히 보면 늦은 시간대도 계속 폰하고 있어. 그럼 뭐라 그래? 앉아? 빨리 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학교 가야 되니까? 라고 얘기를 해.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 알았어요. 그리고 계속 해, 안 해? 계속 할 거 아니야. 그러면 톤이 더 높아지지. 빨리 앉아! 그러면, 잘 거예요. 그래. 그래도 여전히 해, 안 해? 해. 그러면 이제 방문이 확 열어제끼면서 골로 가는 움직임이 나오면 애들이 뭐라 그래? 안에서. 이제 잘 거예요. 이제 뭐 한다고? 자는 거야. 그래서 인구와 재고와 자산은 절향 변수야. 일단 저거나 인재자. 이게 답으로 2번 나왔어. 자, 그런데 봐봐. 애들이 어렸을 때는 뭐 언제 자, 이제 잘 거예요. 그러다가 애들이 결혼을 해. 그럼 독립할 수 있어, 없어? 독립하는데 명절 때는 자기 집에 가 살 수가 있지. 그때 그 집을 본가라고 그래. 어? 그래서 자본, 가치, 가격, 이게 절향 변수야. 어? 그런 식으로 구별을 다 해줘.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구별이 돼, 안 돼? 구별이 된다고. 어? 그러니까 선생은 필요하면 코드도 만들어주고, 이해도 시켜주고, 그렇게 가는 거야. 어? 그러니까 불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럼 당연히 이거 이번에 나왔는데 웬만하면 맞췄을 거 아니야. 뭔가 장기적인 계획이 있지 않고서는 맞춰서 나갔겠지. 그냥. 아이고, 그냥.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줬고, 기본적으로, 자, 이거를 또 하나 알려줄게. 수요 함수라고 있어. 수요 함수 공급 함수라고 배워. 그러면 얘는 뭐냐면, 자, 이렇게 수요량에 이제 영향을 주는 이 쿼너티 오브 디맨드라고 그래, 약어로. 뭐 이제 풀어져 있고 놓고. 자, 여기 보면 이 수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얘네들이 변수야. 변수인데 얘네 변해, 안 변해? 얘네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하겠지. 가격도 변하고 소득도 변하고 다 변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를 독립변수라고 그래. 무슨 변수? 얘네 하나하나가 변하면 얘가 변하는 거야. 그럼 얘는 변해, 안 변해? 변하지. 근데 얘네들 때문에 변하니까 얘네는 종속변수라고 그래. 무슨 변수? 종속변수. 그러니까 수요량과 그 수요량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나타내 준 거를 수요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올해 시험에는 공급함수가 나온 거야. 똑같겠지. 수요량을 공급량으로만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초하니까 이제 알려주는 거야. 여기 보면 해당 제어라고 있어. 여기 보면은 관련 제어라고 있어. 해당 제어는 뭐를 해당 제어라고 그럴까? 자, 박천영.
일단 들어야 돼. 이게 학창시절에 보면은 선생님이 딱 판서하잖아? 같이 가는 거야. 속도가. 땅 칠 때 나도 땅 끝내야 돼. 그 사이에 선생님이 판사하면서 하는 얘기는 귀에 안 들어와. 그러면 그냥 옮겨 적은 거야. 그럼 나중에 들여다보더라도 아까 그 인간이 뭐라 그랬는데 남는 건 없어. 그럼 인간을 또 들여다가 봐야 돼. 근데 낯설어. 왜? 아까 안 들었으니까. 저게 그런 거였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일단은 들어야 돼. 왜? 이게 기본서가 아니잖아. 그죠? 어차피 기본서 받으면 거기다가 해야 돼. 그럼 기본서 할 때 선생님이 또 설명해줘, 안 해줘? 또 해줘. 왜 해줄 수밖에 없느냐? 이게 인식이 될 때까지 3번, 4번 돌아야 돼. 어차피 이거를. 그래서 방지하는 거야. 그걸 여기다가 추가하고 적고 난 다음에 그치? 기본서 받았어. 여기 거 옮겨 적을 거야? 찾기도 어려워.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이번 시험에, 내년 시험에 반드시 동차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1차가 넘어가야 되잖아. 그 1차에서 소정의 점수를, 개론 때문에 떨어졌다는 소리는 안 나오게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잘 하란 말이야. 그리고 개인적인 노력도 분명히 해야 돼. 분명히 복습하고 그래야 된다고. 나중에 그 카페 하면은 몇 시에 정리하는 거야. 끝나는 시간이. 10시? 10시에 끝나서 집에 가면 한 11시. 식구 조절하면 12시. 그래도 한두 시간 보고 자야 돼. 한두 시간을, 인간이 다 1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서 봐야 돼. 그것이 몸이 피곤하지만, 근데 사람이 참 희한해. 피곤하잖아. 들어갔잖아. 그러면 오늘 날 너무 많이 힘들게 한 것 같아. 한 손에 보리음료. 한 손에 책을 들고 고민하다가 보리음료 한 잔 마시면 끝나는 거야. 그렇잖아? 책을 봐야 돼. 그렇다고 보리음료 마시지 말라는 거 아니야. 주말에. 일주일 내내 공부하라는 거 아니야. 꼭 여름에 휴가가 있어. 7월 마지막 주에서 8월 초 사이에 휴가가 있는데 그때쯤 되면은 꼭 와서 물어봐. 휴가 가도 되나요? 이런 걸 물어봐.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 아니,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가도 돼. 근데 계속 노는 사람이 뭘 또 휴가를 또 가겠다는 거야. 더블로?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 책을 바리바리 싸. 책을. 불안하니까. 그래서 기본서 싼 김에 요약집도 싸고 문제도 박스 하나를 가지고 출발해. 그 박스가 개봉도 못하고 그대로 비행기에 실렸다가 호텔방에 한 구퉁에 놓여있다가 다시 그대로 실려서 와. 그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겠어? 가져가지 말라고. 불안해서 보이지도 않고 그거 짐만 된다고. 그리고 휴가 며칠 갔다 왔다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이미 문제가 생기고 있는 사람이야. 그거는 그걸로 해결이 안 돼. 좀 집중해 잘 듣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그때 물어보고. 자, 해당 재화는 뭐냐면 이런 거야. 만약에 문제에서 자 이렇게 얘기해. 문제가 이렇게 나와. A지역 아파트 시장의 수요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나와. 수요는 주로 얘를 써. 이게 해당 재화야. 아파트 시장이면 아파트가 해당 재화야. 주택 시장이면 주택이 해당 재화야. 오피스텔 시장이면 오피스텔이 해당 재화야. 그지? 그런데 여기 관련 재화 있잖아. 그러면 이런 거야. 가령 예를 들어서 자전거 가격이 변했다고 아파트 가격이 변할까?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얘는 다른 재화야. 근데 만약에 단독주택이라든가 빌라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의 가격과 수요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없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관련재라고 그래. 그래서 수요에서는 얘가 중요한 거야. 얘 가격 등에 따라서 얘 가격과 소비량에 영향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 변수들 중에서 수요에서는 관련재가 중요해. 이 관련재에 들어간 애가 대체재 보완재야. 그래서 이 대체재 보완재는 반드시 구별해야 돼. 그 선생님이 별표 해줬기도 안 해줬다? 해줬잖아. 이번 시험에도 지문 나온 거야. 근데 그것만 알면 답을 바로 찾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 이거야. 자, 그래서
얘네 하나하나가 변하면 얘가 변하는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었지. 이 변수가 동시에 변하면 하나의 그래프에다 쓸 수가 없어.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한다? 얘가 변할 때 다른 요인은 어떻다? 불변이다. 얘만 변한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인 수요 함수는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는 거야. 가격 수요량 사이를.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함수로 나타내면 이런 거지. 이 수요량이라는 것은 결국 이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이게 원래 경제학에서는 PX 이러는데 여기 또 부수적으로 XY 들어가면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또 뺐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숫자는 내가 임의로 만든 거야. 이건 얼마든지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수요량이 있잖아. 미지수잖아. 그지? 그러면 이 수요량이라는 거는 요 P가 프라이스의 약어잖아. 가격. 얘가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P가 10이래. 그러면 100 마이너스 10이잖아. 그럼 얘가 얼마야? 90이야. 근데 얘를 20으로 올려봤어. 그랬더니 100 마이너스 20 하면 얼마? 80이야. 그지? 그러면 결국 여기서의 이 수요량이라는 것은 이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수요량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여기서 다른 요인이 불변이라고 가정할 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어떻게 돼? 감소하잖아.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늘지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어떻게 돼? 증가하겠지. 이거를 수요 법칙이라고 얘기해. 이게 기본이야. 수요 법칙은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야.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어떻게 되고?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어떻게 돼? 증가하는 거야. 그지? 이거를 왜 알아야 되느냐? 자, 이게 아마 이번에 기출이었을 거야. 이게. 자, 그런데 나중에 배워. 이 가격 탄력성은 원래 이게 탄력성을 우리가 구할 때는 여기가 종속 변수의 변화율이고 여기가 독립 변수의 변화율이야. 즉 얘가 변할 때 이걸로 나눠서 측정하는 거야. 그러면 종속 변수가 뭐야? 수요량. 독립 변수는 가격. 이게 가격 탄력성이야.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거야. 그런데 분수식에서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으면 뭐부터 읽어?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는 거야. 계산은 반대로 내려오는 거야. 읽을 때만 분모 분자를 바꿔서도 내. 자, 그런데 분수식은 변수가 몇 개야? 3개야. 3개 중에 몇 개는 알려줘? 2개는 알려주는 거야. 얘가 1.6 줬잖아. 가격이 얼마? 5%. 그러면 여기서 분자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 곱하면 돼. 분자를 계산할 때만 곱하면 돼. 분자를 계산할 때만. 그러면 5에다가 1.6을 곱해봐. 얼마? 8%야. 그러면 이 8%가 늘어나겠어? 줄어들겠어?
8%가 늘어나. 왜 늘어날까? 얘가 하락했을 때 수혜량이 8%가 늘었어. 왜? 그렇지, 이거야. 수혜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 법칙을 반영한 거야. 그렇지? 그러면 그걸 내가 이해하고 있으면 이건 암산 수준의 계산이잖아. 식을 쓸 필요도 없잖아. 그렇지 않나? 바로 답을 찍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출제자가 거기에다가 뭐라고 했겠어? 그게 3번인가 4번인가 3번인가 그랬을 거야. 4번인가?